네, 고전일기 글쓰기 수업 갈매기의 꿈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매기의 꿈은 워낙 유명한 책이고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예요. 리처드 바크라고 이제 갈매기의 꿈을 지은 작가는 아직도 살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나이가 지금 90살이 됐죠. 90세고 여전히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1936년생이고 원래는 공군 비행기 조종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대위로 전역을 하고 나와서는 이제 또 계속 비행기를 계속 몰았는데 비행을 하면서 이제 비행을 할 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뭔가 지상에서 물체를 볼 때랑 좀 다르게 보이죠. 그러니까 다른 시선과 다른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보면 되고, 이분의 작품에 보면 그런 좀 독특한 생각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특히 이제 갈매기의 꿈은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말고 인간이 자유를 추구한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전해줬던 책이죠. 결혼을 네 번이나 했어요, 사람은. 결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자식도 여섯 명이나 있대요. 근데 뭐 다 첫째 부인에서 자식이 태어났다고 하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들 중에는 갈매기 꿈, 환상, Travels with Puff라는 또 책이 있는데, 이게 나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퍼프라는 게 비행기 이름인데, 조그마한 이제 경비행기를 사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미국 전역을 여행하는 그런 거를 이제 수필로 쓴 뭐 그런 책이에요. 트래블즈 위드 법, 그런 책도 있고 상당히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갈매기의 꿈은 뭔가 이 내용을 보면은 먹고 사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삶에는, 그걸 믿은 갈매기 조나단이 있었어요. 갈매기 무리에. 그리고 이 친구는 비행을 계속 연습하죠. 일반적으로 갈매기는 먹이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닥파닥 하면서 그냥 가서 뭐 바다에 있는 먹이 먹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 조나단은 그런 비행이 아니라 활공을 해요, 활공. 거대한 새들이 하는 알바트로스라든지 뭐 이런 새들이 그 하는 방식, 날개를 쭉 펴고 떨어지는 그 활공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갈매기들이 보면 이상하죠. 아니 그냥 파닥파닥 하면서 먹을 거 먹으면 되는데 얘는 왜 쓸데없이 날개를 있는 힘껏 펴고 활공을 할까? 그런 다른 갈매기들의 어떤 의심, 질투 이런 걸 이제 받게 되죠. 조나단은 너는 왜 그러고 사니? 라는 이제 갈매기 부족에서의 어떤 어, 공격을 받게 됩니다. 나름 이제 이 조나단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고 그저 이 비행이 뭔지가 나는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부족에서 추방이 돼요. 갈매기는 추방이 돼버리고 조나단이 추방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추방된 비슷한 존재들을 또 만나요. 만나서 다른 세상으로 갑니다. 지금 내가 사는 그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 뭐 다른 나라로 갔다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간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다른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갈매기 조나단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갈매기들을 만나요. 만나서 거기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돌아온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요.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따르기 시작하는 갈매기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냥 깨달음을 나 혼자 지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주변 동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신성한 의무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나단이 굉장히 뛰어난 갈매기고 많은 가르침을 준다라는 게 이제 소문이 나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조나단이 우상화가 돼요. 우상화라는 거는 뭐 우리가 돌에다가 뭐 새겨놓고 기도하듯이 이미 죽어버린 조나단의 모습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뭐 자줏빛 뭐 보석을 눈에 받고 뭐 이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신성시하고, 오히려 조나단이 했던 그 비행 연습이나 이런 거는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조나단만 위대했고 조나단이 한 말이 이런 거다, 뭐 이런 것만 성직자들이 이야기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갈매기들이 자기의 한계를 깨고 자유를 쟁취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데, 조나단이 본보기를 보여준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뒤에 이제 후손들은 조나단을 잘 모르니까 그냥 우상화만 하고 조나단이 어떤 말을 했다 이런 것만 외우고 있지 실제로 해야 되는 수련, 비행 연습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특정 종교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불교다. 그럼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가 했던 거는 본인이 이제 그 보리수 남원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도 결국은 계속 수행을 하거든요. 수행.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런 똑같은 본보기를 따르지 않고 그냥 불교 경전만 외우고 있다든지 그것만 가르치고 있다든지 이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 이 작가가 좀 풍자한 거예요, 풍자. 그런 것들. 정말로 내가 깨달음이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데 해야 될 건 안 하고 이미 본보기를 보였던 사람들의 자취만 따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풍자하는 내용을 마지막에 넣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 썼어요. 원래는 그 조나단이 갈매기를 가르치는 거 요 정도에서 끝났는데 나중에 마지막 그 챕터는 이 책이 나오고 나서 한참 뒤에 작가가 새로 붙인 거예요. 그 내용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주요 장면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의 갈매기들에게 중요한 것은 비행이 아니라 먹이다. 하지만 조나단에게 중요한 것은 먹이가 아니라 비행이었다.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은 무엇보다도 하늘을 나는 게 좋았다. 자, 이 장면에서 보면 이제 다른 갈매기들은 먹이를 얻기 위해 사는데 조나단은 비행을 하기 위해 사는 거야. 비행을 하다 보면 먹이는 뭐 얻을 수도 있고 좀 배고플 때도 있고 이런 거지. 중요한 거는 자기의 본질이 나는 거. 비행에 관심이 있는 거야. 무엇보다 하늘을 나는 게 좋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바로 조나단이다. 조금 특이한 존재인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한 다른 갈매기들이 볼 때는 되게 특이한 존재예요, 조나단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해요, 조나단한테. 여느 새들처럼 사는 게 왜 그리 어려운 게냐. 저공비행, 아까 말한 활공, 펠리컨이나 알바트로스에게 맡기면 안 되겠니? 우리는 갈매기니까 갈매기 분수를 알고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해. 쓸데없이 활공하고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엄마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뭐라고 해요. 아버지도 혼내고 엄마도 혼나고 이러니까 조나단이 어떻게 돼요? 의기소침해지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대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연습하다가 비행 연습을 하다가 스스로 좌절해요. 아버지 말씀이 옳았어. 이 엉뚱한 짓은 집어치워야 해. 집으로 갈매기 무리에게로 날아가서 이대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해. 한계가 많은 처량한 갈매기로. 자, 여기 나오죠. 한계가 많은 처량한 갈매기로. 엄마 아빠의 말을 듣긴 하는데 그 들으면서 마음이 어때요, 지금? 이제 안 좋아요. 나는 이제 다시 한계가 많은 처량한 갈매기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걸 도전하거나 조금 더 한 단계 높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항을 겪습니다. 저항. 그 저항은 처음에는 외부에서 올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너는 왜 쓸데없이 그런 걸 하니?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버텨요. 내가 원래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주변에서 뭐라 해도 좀 버티죠. 근데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그다음 어떻게 돼요? 저항이 안에서부터 생겨요. 안에서부터 만들어져요. 그 저항이 더 무섭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내가 꼭 하고 싶은 일, 꼭 해야만 될 것 같은 일을 놔버리는 거예요. 내부의 저항 때문에. 맞아, 다른 사람 말이 맞아. 내가 뭐라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의식의 한계를 지워버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외부의 저항도 이겨내야 되고 내부의 저항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이제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걸 추구할지, 그런 게 내 가치관이랑 맞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봐야 돼, 나한테. 조나단이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은 사실 이 책에서는 아주 길게 나와 있진 않은데 그런 것이 실제로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조나단은 조금 극복을 하고 연습을 계속 해요. 비행 연습을 하는데 해가 뜰 무렵까지 조나단이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그는 생기 넘쳤으며 기쁨에 파르르 떨었고 두려움이 통제되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자, 이런 말을 하죠. 연습하고 연습하니까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두려움도 통제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두려움들 이런 것들도 실제로 해보니까 저항이 있었지만 실제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성취를 하죠. 성취를 하니까 생기가 넘치고 너무 기뻐서 파르르 떨게 되고 또 무서움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경지에 간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추구하면서 성장해 갈 때, 그때 생기가 넘치고, 기뻐서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어떤 두려움이나 의심보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보면은 뭐 소설이지만 자기계발서 같기도 하고, 또 인간의 의식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제 살아갈 이유가 얼마나 많은가. 단조롭게 낚싯배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이상의 사는 이유가 생겼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자, 이제 살아갈 이유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 조나단이 자기가 그전에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거 주변 사람 주변 갈매기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면은 이제는 그렇게 평범한 삶을 거부를 하고 어, 살아가는 이유, 비행하는 갈매기 이런 자기 정체성을 만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의미를, 삶의 더 숭고한 목표를 찾고 추구하는 갈매기보다 더 책임 있는 갈매기가 누구란 말입니까? 천년간 우리는 물고기 머리나 쫓아다녔지만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자, 이 장면은 그 갈매기 부족에서 이제 조나단을 추방해요. 너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나쁜 영향을 주는 거니? 라고 하고 이제 이 갈매기를 더 이상 우리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추방을 할 때 일종의 재판 같은 걸 하는데 그때 갈매기의 변명이에요. 조나단의 변명. 마치 소크라테스가 변론하듯이 자기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먹고 사는 거 이외에도 뭔가 숭고한 목표를 찾고 하는 책임 있는 갈매기가 우리가 될 수 있는데 왜 당신들은 나를 추방만 하려고 하냐? 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슬픈 것은 고독 때문이 아니라 다른 갈매기들이 앞에 놓인 멋진 비행을 믿으려 하지 않아서였다. 그들은 눈을 뜨고 보기를 거부했다. 그 눈만 뜨고 조금 더 열심히 찾아보고 잘 알아보려고 하고 귀를 열면 더 새로운 세상이 있고 더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보통 갈매기들은. 그런 것들이, 어, 이 조나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땠어요? 고독감을 느낀 거죠. 나랑 얘기가 통하는 갈매기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부족에서 쫓겨나게 되고, 쫓겨났다가 이제 자기처럼 비행을 하는 갈매기들을 만나요. 만나서 스승도 만나게 되죠. 그 스승들한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생각만큼 빨리 날려거든, 어디든 가려거든, 자네가 이미 도착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생각한 것만큼 빨리 날아가고 싶어요. 어디 뭐, 지금 내가 뭐 서울에 있는데 샌프란시스코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어떻게 하면 샌프란시스코 갈 수 있을까 알아보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스승이 가르쳐 준 건 뭐냐면 이미 나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거다라는 이제 결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거꾸로 뒤집은 말인데 오히려 나는 이미 샌프란시스코에 있구나라고 아는 확신하는 믿는 그 믿음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오히려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열심히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원인과 결과를 뒤집는 거예요. 내가 ABCD를 준비해서 드디어 뭘 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인데 이 조나단을 가르쳐주는 스승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네가 그걸 결과를 얻었다고 아는 것 자체가 원인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너의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로 나오는 거야. 라고 거꾸로 가르쳐주고 있죠. 이게 조금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이런 이제 가르침도 조나단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좀 깨달음을 얻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같은 갈매기들한테 전해주고 이런 장면들이 쭉 나오니까 책을 한번 쭉 읽어보고 에세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에세이 주제는 비범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한번 그 에세이를 써보세요. 비범하다는 거는 범상치 않다. 범자는 무릎 범자.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얘기를 하는 거고, 평범하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자기 한계에 갇혀 산다라고 여기서는 이 평범하다는 의미를 자기 한계에 갇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삶을 벗어나서 좀 비라는 거 아닐 비자죠. 범상치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함을 벗어나서 한 단계 더 높아지고 성장하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 꿈 내용을 좀 인용을 해서 어, 에세이를 한번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어, 라떼인 문화 아카데미 카페에 이렇게 과제를 하면서 에세이는 메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갈매기 꿈도 재미있게 읽어보고 에세이도 좀 고민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